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5월 15일 오후 1시 코비드-19 현황입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15일 새로이 추가된 환자 1명은 코비드-19 환자입니다. 따라서 누적 확진자 및 의심 환자는 총 1,498명이며 이 중 1,148명이 확진자이고 350명이 의심 환자입니다. 환자 95%가 회복했습니다. 어제 재정부 장관은 정부에 함께 재건하자는 명목의 500억 달러를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뉴질랜드 경제를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표된 금년 예산안은 근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재정적으로 지원이 많은 정부의 예산안이라고 그란트 로버트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난 12주간의 웨이지 서브시디를 8주 더 연장하며 무료 기술 교육의 제공과 사회 간접 설비의 구축 등 경기 활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으로 앞으로 2년 동안 14만 명의 일자리를 구제할 수 있으며 7월부터 경기가 나아지기 시작해 내후년인 2022년에는 실업률이 다시 4.2%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직 할당된 예산 금액이 모두 사업계획에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150억 달러는 이미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200억 달러는 정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중점은 500억 달러가 배정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회복,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Fund CRRF에 그 초점이 맞춰져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500억 달러의 CRRF 기금은 지난 3월부터 이미 COVID-19 관련 비용으로 121억 달러가 마련됐으며 4월 20일 현재 정부는 107억 달러를 CRRF를 통해 지출했습니다. 우선 3월 17일 발표된 웨이지 서비스 지원을 더 연장하면서 69억 달러가 더 지원되며 비즈니스 세금 구제로 19억 달러가, 원거리 교육을 포함하여 온라인 교육 지원으로 1억 8,600만 달러, 그리고 보건, 항공 등 단기적 지원으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할당됐습니다. 보건 부분에는 기존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안에서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중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56억 달러의 운영 자금 지원과 7억 5,500만 달러의 설비 지원으로 할애했습니다. 사회 개발 부분에는 국민들의 생활이 팬데믹 이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 서비스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사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6억 6,500만 달러의 운영 자금과 8,700만 달러를 설비 지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교육 부분에는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전반적 지원책으로 8억 1,300만 달러 운영 자금과 1억 1,500만 달러 설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육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바이오 시큐리티의 강화와 그 위협을 줄이는 예방에 50억 달러 예산이 배정됐고 법무 재판 부분에도 법원과 관리 부분의 개선,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6억 달러가 책정됐고 국방 외교 예산으로 9억 달러의 운영 자금과 9억 5천만 달러의 설비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도로교통 부분에는 도로망 업그레이드 계획으로 68억 달러, 철도망 구축과 페리,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위해 1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예술과 문화 부분에도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 지원하며 영화산업과 역사 분야 등 3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발표로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 외채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도에만 280억 달러의 적자가 추산되는 가운데 재정 적자는 202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채는 뉴질랜드 전체 가치의 30%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몇 년 동안 50%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일자리와 비즈니스 유지를 위해 2천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캐머슨 베이그레 경제학자는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회계회사의 관계자는 어느 정권이 되었든 외채 상환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세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노인연금의 수혜 연령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이먼 브리치 당수는 정부의 예산안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잘 준비됐다고 칭찬했지만 40만 명의 일자리가 달려있는 관광 부분에는 4억 달러가 배정되고 4천 명 남짓의 일자리 철도 부분에는 10억 달러가 주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1,400억 달러의 외채로 이는 각 가정당 갖고 있는 개인 부채 이외에 8만 달러의 추가 부채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벨 2가 시작된 어제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키위들의 행동에 따라 다음 단계인 레벨 1으로 경계 수위가 하향 조절되거나 아니면 다시 록다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국민들의 협조가 계속된다면 곧 레벨 1으로 낮추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확진자의 수일 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들며 만일 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록다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북섬을 연결하는 페리 서비스가 2025년까지 현재의 3척의 배를 처리하고 대신 2척의 대형 선박으로 교체하면서 수용 능력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위레일은 어제 예산안에서 40억 달러의 예산을 이용하여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선박 교체와 웰링턴과 픽턴의 터미널 확장 공사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키위레일은 4억 2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오래된 기관차들을 교체하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키위레일의 그레그 밀러 대표는 많은 예산들이 더 큰 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페리 터미널 확장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하며 페리 이용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연간 80만 명의 수용 능력을 5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32원 8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40원 1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25원 48전입니다.